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사주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직업과 사주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직업과 사주의 방향성에 대한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보는 방법 또는 좀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주를 좀 열어서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주를 펼쳐봤을 때 첫 번째 봐야 할 것이 내 사주의 글자들의 음양과 조후입니다. 음양은 크게 보면 양은 갑부터 무토까지 양의 속성에 있고 기토부터 개수까지가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지로 따지면 당연히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6개가 양이고 신, 유, 술, 회자, 축이 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글자들이 당연히 갑을 을목은 음의 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갑목에서 무토까지가 양기운을 뜻하고 기토에서 개수까지가 음기운을 뜻해요. 이런 음의 글자가 많은지 나에게 양의 글자가 많은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양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조후를 봐야죠. 조후라는 것은 첫 번째 온도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습도의 문제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온도라는 것은 당연히 수기운과 화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습도라는 것은 이제 건조하냐 습하냐 이것도 말을 하는 거죠. 자, 건조한 거면 당연히 화기운이 많은 거고 습하다 하면 수기운이 많은 것이죠. 근데 같은 목이나 을목을 우리가 볼 때 이것들은 온도를 어떻게 말해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얘네들은 습도로 말해요. 갑목은 건조하고 을목은 습한 습목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조후와 음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냐 오행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가 첫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치우쳐 있다는 것은 오행이 또는 조후가 음양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죠. 치우쳐 있다는 것은 불화하다는 거예요. 불화하다는 게 뭐죠? 조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조화롭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쓰고 사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성.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 금수로 치우쳐져 있느냐, 목으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토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내가 쓰고 사는 것은 한계성은 있으나 또 장점은 뭐다? 깔끔하죠. 한 곳으로만 살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잡함이 좀 덜해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사주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오행 구조, 오행이 다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오행 구조. 오행 구족은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자, 유용성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섞여 있다. 섞여 있다는 것은 다 살아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행 구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섞여만 있다, 살아만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 얘기했던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불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오행 구족 중에서도 유용성이 있는 서로를 상생시키거나 배열 자체가 서로에게 좋은 배열을 가지고 있다면 오행 구족에서도 유용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직업을 해도 성공을 하죠. 근데 섞여 있다는 것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복잡함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 구족인데 왜 나는 잘 안 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사주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쓰고 살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니까. 쓰고 사는 것은 한정적이고 또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잠깐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행 구족 중에서도 당연히 쓰고 살 수 있는 게 여러 개죠. 여러 개이지만 그 중에서도 운에서 어떤 글자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그 글자를 쓰고 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모든 상황이 촘촘하게 다 다른 결과나 과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내 사주에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내 사주가 좋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의 방향성과 각자가 쓰고 살 수 있는 한계성이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신 약하냐, 신 강하냐, 이런 것들을 논하긴 하는데요. 이 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약하다고 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극신약 하신 분들,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상담하신 분도 현재, 정치에 소속되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사주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극신약 하신 분이세요. 극신약 하신데, 내가 정치인까지 갔다.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신약, 신강은 하나의 그냥 틀이에요. 틀. 하나의 형태. 어떤 식으로 삶을 모색해서 나가는 것은 그냥 패턴일 뿐이에요. 패턴. 자, 그런 일단 상황에서 신약강을 논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에 제가 사주를 지금 하나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처음에 이 사주를 열었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까요? 일단 당연히 신이라는 글자의 축월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볼 거는 당연히 신일간의 축월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 다음은 오행이 전부 있느냐를 봅니다. 자, 목은 2개 있죠. 화는 1개, 토 3개, 금 2개. 그럼 목화토금 수가 없는데 이분은 축월에 태어나셨어요. 이 축토는 언제나 특히나 그리고 월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죠. 수에 가까운 토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수가 0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죠. 당연히. 수도 적절히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 표면적으로 오행 구족의 사주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어떤 것을 쓰고 사느냐. 자, 그거는 드러나 있는 것을 쓰고 살기가 쉬워요.
자, 이분이 드러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성, 그리고 관성, 그 다음에 재성이죠. 겁재 성향은 여기 끝에 하나 있고.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자신의 사주를 펼쳐서 보세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인성과 관성을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특이점이 있죠. 인생을 반 갈라서 봤을 때 뒤에는 전혀 인성과 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일단은 인생이 중년, 요즘은 뭐 중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40대 또는 30대 중후반에 인생이 한번 갈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앞에서 내가 드러나 있는 성향과 뒤에서 내가 드러나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의 전변이 무조건 오는 거죠. 네. 실제로 초반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일단 편인, 편관 이렇게 뜬다는 것은 특수성이 가미된 어떠한 형태, 직업적 형태, 거기에 이 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네. 여기에도 이렇게 인성의 근이, 편인의 근이 있는 분이세요. 이 관이라는 글자도 이 앞에는 정화가 미토 위에 있으니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관이라는 글자가 좀 시간이 지나면 축 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다는 것은 묘에 있다는 거예요. 묘지에 있다는 것. 그래서 관의 흐름은 이 어린 시절 청소년까지는 굉장히 강하고 좋다. 다만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 이 나이 시기에는 이 관이라는 글자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대운부터 여기까지 보통 직업이 되는데, 대운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인성을 잘 쓰게, 관과 인을 잘 쓰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분이 이 초기의 시기에는 너무 관과 인이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직업이 당연히 관인상생을 하는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스카이 중에 한 군데를 가세요. 법대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 천간에 관이 편관으로 떠 있잖아요. 편관으로 떠 있는 경우는 이제 사립인연이 강하다고 우리는 봐요. 이 중에서 당연히 서울대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의 법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연히 사시를 준비하셨겠죠. 연세가 45세세요. 올해 나이로 남자분이신데. 사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것. 9급에 합격하고자 하는 관과 사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관은 솔직히 달라요. 근데 이분이 사시에 합격이 되려면 관의 흐름이 요 시기에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요 시기 아니라도 요 시기쯤이라도 강해져야 되는데 강하진 않죠. 자, 그러니까 법대에는 들어갔어요. 최고의 서울대 빼고 연고대 중에 법대는 들어갔는데 사시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로스쿨에 이제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빨리 하셨다면 또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늦게 하셨어요. 당연히 이 로스쿨에서도 안 됐습니다. 이 관이 잘 살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고배를 많이 마시긴 했는데 이 나머지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기의 인생과 요기의 인생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 학문과 명예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관의 힘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에 관의 움직임이 강하게 해주는 글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러고 실제로 요 시기에 이 대운 시기에
화면이 요 대운 시기에 식신, 상관, 그리고 비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 요 시기가 같이 맞물리겠죠. 네, 이분은 지금 투자회사, 네, 완전히 다르죠. 법이라는 것과. 근데 어떤 풀에서는 이것을 비슷하게는 봐요. 왜냐하면 편관, 편의는 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법관, 뭐 검사, 뭐 이런 것들도 맞죠. 군, 경, 검 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는 이 투자회사라는 것은 또 금융권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부는 지키셨어요. 네. 우리가 현대시대에는 돈만큼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법도 물론 있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융, 돈만큼 인생을,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압력이 큰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부는 지키셨되 이제 또한 좀 더 재물적인, 실속적인 부분에서 가까운 거예요. 학문과 명예 속성보다는 이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직접 뭐 회사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운도 그렇고 이분의 인생이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가, 이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어떤 길로 앞에 펼쳐져 있나, 어떻게 인생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이제 사주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팁을. 네. 인생의 내 방향성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네, 이 글자에서 이미 어떻게 방향성이 설계되어 있는가, 또 밑에 이 운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네, 밀어 주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 만약에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뭐 사시를 공부하시거나 이런 시절에 사주 상담을 하셨다면, 또는 사실 그 전에 사주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주가 법관으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시에 합격하려면, 변호사가 되려면,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에는 관의 흐름이 괜찮아서 대학을 가는 것은 오케이가 되지만 사시의 움직임을 볼 때는 우리는 이걸 어렵게 보기 때문에, 이러면 이미 어린 시절에 이 남은 세월을 위해서 세무나 회계사 정도를 추천을 드렸어야지 맞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상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사주의 방향성. 네. 다른 뭐 원인도 있어요. 뭐 지지에 충이 있고 뭐 제가 다 풀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부분이 다 있어서 결국 이분은 법과는 어쨌든 정반대인 뭐 사시나 뭐 변호사나 검사 이런 것과 다른 금융권으로 결국은 가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주 구조가 펼쳐진다. 그래서 상담을 정말 정확히 받으려면 지금 정확한 내 상황, 상태, 이것들을 확실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방향성을 같이 설정을 해야 돼요. 전혀 이 현실 상황과 다르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라는 기운인 이 식상이라는 것이 크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안에서 숨어 있고, 자, 어린 시절에 배우죠, 요것을. 배운 분은 여기 안에 숨어 있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운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말하는 것, 내가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시기에도, 사업을 하는 시기에도 내가 재물의 근, 재물한테 갈 수 있는 근들이 이렇게 이제 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회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혼자는 못하죠. 네. 혼자는 못합니다. 여기. 네. 실제 현실에는 나의 동료나 비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사주를 풀이를 하는 거죠.
사주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어떤 것이든 첫 번째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분도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운이나 그 다음 것들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는 어느 분에게 받으시든 나의 직업적인 부분이 확실한지, 내 분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 나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네, 또 종종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사주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